자, 이제 4단원 그 세포 분열 두 번째 내용 볼게.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배우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포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 내에서 그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되는 거야. 단위라고 하지.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하는 거야. 세포. 자, 그러면 그 세포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를 단세포라고 하고, 그치? 자, 만약에 세포가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단세포라고 하고, 세포가 만약에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세포가 여러 개야. 다세포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세포가 많았을 경우는 다세포인데, 자, 일단 다세포 생명체들 중에서 예를 들면 크기가 다른 생물을 얘기하면은 뭐 보통 많이 예를 드는 게 코끼리와 쥐를 예를 드는데, 코끼리와 쥐를 봤을 때는 자, 크기가 코끼리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런데 세포의 그러면 크기가 크냐? 그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다는 거야. 자, 코끼리와 쥐를 비교했을 때는 세포의 크기가, 코끼리 세포의 크기가 더 큰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세포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코끼리의 크기가, 몸집이 큰 건데, 세포가 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세포의 종류 먼저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세포의 종류는 크게 우리 체세포, 일반적으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식을 할 때 필요하는 생식세포라고 있어. 생식세포. 그래서 세포의 종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두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는 걸 우리가 배운다는 거지. 분열하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체세포가 분열을 하면 우리가 몸집이 커지거나 또는 뭐 재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거는 우리가 생식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세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이유는 세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한다. 세포의 몸집을,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왜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야 되냐?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하면은, 자, 첫 번째로 얘는 표면적을 넓혀야 돼. 표면적을 증가시켜줘야 돼. 왜 표면적을 증가시켜야 되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세포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건 맞잖아. 근데 세포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부피당 표면적은 오히려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세포 수를 증가시켜야 돼. 왜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냐면은 표면적을 증가시킬 건데, 뭐의 표면적 증가냐면은 바로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부피당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봐봐. 우리 이제 간단하게 네모난 세포의 크기가 가로 세로 1cm, 높이까지 1cm라고 하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물체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얘가 지금, 자, 만약에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자, 1cm짜리가 2cm의 크기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봤을 때,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2cm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의 표면적을 계산해 주잖아. 이때의 표면적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때의 표면적은, 자, 우리 이 한 면의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게 6개 있지? 그래서 표면적은 우리가 24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때 부피라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 값이기 때문에 부피는 2 해서 얼마가 되냐?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부피는 8세제곱센티미터고 표면적은 2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이렇게 결정이 돼. 간단하게 얘를 나눠주면 얼마 될까? 6 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거지.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근데 얘를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렇게
총 8조각으로 우리가 분열을 해서 이 세포의 부피는 그대로가 된단 말이야. 부피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면 표면적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얘기지. 자, 어떻게 보냐면은, 자, 하나의 그 정육면체의 표면적은 얼마가 되니? 이 표면적은 하나당 6이 된단 말이야. 그치? 6인데 얘가 총 8개 있으니까 표면적은 48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그래도 부피는 그대로지. 그치? 부피 1짜리가 8조각이 있기 때문에 부피 같은 경우는 그대로 8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나눠버렸을 때 요거를 이제 나눈 값은 얼마가 되냐? 얘는 저기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기가 24를 8로 나누니까 3이 되겠지? 그치? 얘는 3으로 쓰고, 자, 얘는 얼마 되냐면 6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같은 부피를, 자, 지금 여기서 부피는 서로 같단 말이야.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표면적은 얘가 훨씬 더 넓단 말이야. 그치? 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즉 이 세포가 분열을 하는 이유는 표면적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피당의 표면적의 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증가하면 좋은 게 무엇이냐? 자, 일단 세포라는 건 있잖아. 이 내부에 핵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외부로부터 물질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물질을 흡수하고 또는 내보내기 위해서. 자, 근데 얘가 부피당 표면적 비가 증가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물질을 흡수하거나 또는 내뱉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왜 하냐?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표면적을 넓혀준다는 거지. 자, 요거를 간단하게 실험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무조각이라는 게 있어. 우무조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무조각을 예를 들어서 그 물감을 탄 물에다가 조각을 이렇게 요 두 조각을 집어넣었을 때, 자,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내부까지 중심까지, 이 내부까지 전부 다 우무조각이 물들거나 또 스펀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이 크기의 스펀지를 물감에 넣었을 때는 이 전체가 색깔이 물들어가지고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야. 흡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지면은 이 내부 쪽으로는, 중심부 쪽으로는 잘 흡수가 안 돼. 같은 시간 동안 얘를 이제 물감에 물 속에 넣었을 때 얘는 중심부까지 이동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세포의 중심까지 물질 이동이 좀 어렵다. 그래서 물질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부피당의 표면적 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쉽게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요렇게 정리를 좀 해줄 줄 알아야겠어. 자, 다시 그 세포가 분열을 하는 이유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서, 즉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은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증가한다. 얘가. 그럼 이제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물질 이동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를 정리를 좀 잘 해놔야겠어. 자, 됐지? 여기 부피당 표면적 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큰 덩어리 하나보다는 작은 덩어리 여러 개가 있으면은 더 물질 이동을 쉽게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 분열하는 이유까지 정리를 했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결과야, 결과. 세포 분열을 하는 결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있잖아,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게 생장, 몸집이 커지겠지.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 몸집이 점점 크기가 커지는 거지. 자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재생하는 거, 새살이 돋거나 아니면 뭐 손톱이 자라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재생하거나 또는 뭐 생장하거나 이런 식의 가장 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생식이야. 두 번째는 세포 분열을 가지고 우리가 생식을 할 수 있어. 근데 자, 여기서 주의를 할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일단은 생식 같은 경우는, 자, 단세포 생물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었을까?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 우리가 앞서 내용을 정리했을 거야. 생식을 했을 때, 자, 생식 세포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생식이 달라졌었지. 무성 생식이 될 수도 있고 유성 생식이 될 수 있었는데,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 있잖아, 그냥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생식이 돼. 체세포 분열이 얘네한테는 그냥 바로 생식이 되는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 이분법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해서 갈라지면서 그냥 바로 그게 생식이 돼버렸잖아.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다세포 생물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그냥 생장하거나 재생하는 것만 해당이 될 건데, 그런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자체가 그냥 그 체세포 분열 자체가 바로 생식이 된다는 거지. 성이 없이 하는 생식, 무성 생식이 되는 거고,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이 생식세포를 만들면서 하는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인데, 얘를 통해서 우리가 생식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의 결과에 생장, 재생, 생식이 들어가는데, 그 생식은 단세포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로 바로 생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정의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일단 기본적인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 주기라고 해서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세포 분열은 크게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거를 우리가 전체를 세포 주기라 그래. 자, 세포는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하면은 나눠지겠지. 나눠진 결과 다시 얘네들이 커가지고 또 한 번 분열을 하고, 또 커서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건데, 자, 그때 이 간기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을 간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세포가 실제로 분열하는 게 아니라 분열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자, 그걸 세포 분열 준비하는 과정을 간기라고 한다. 자, 얘는 시기적으로 분열기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짧지만, 간기,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은 굉장히 시간이 길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 주기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간기가 될 거야. 간기. 실제로 분열하는 부분은 실제로 분열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이때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간기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거야. 첫 번째는 G1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S기, G2기로 구분을 할 수 있어. 간단하게만 알아놓읍시다, 이거는. 자, G1기는 뭐냐면은 세포가 분열을 막 끝내고 난 상태에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야. 그래서 여기는 세포 생장. 자, 이거는 세포 분열을 끝내고 다시 간기가 들어갈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세포가 일단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들이 좀 더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바로 G연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기라는 거 있잖아.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DNA라는 거를 2배로 복제해야 돼. 그치? DNA를 복제하는 시기가 바로 S기가 될 거야. 자, 유전물질, DNA는 유전물질인데 이 유전물질을 2배로 증가시켜서 세포 분열을 하면은 그 결과 2개의 세포로 나눠진다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2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세포가 이제 진짜 분열을 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으로 또는 이런 그 실제 막 분열기에 직접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우리가 G2기라고 하는 거야. 얘는 분열을 준비하는, 실제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분열을 막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그 시기가 바로 G2기가 될 거야. 분열을 직접 준비하는 시기.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간기를 보내는 거야, 세포들이. 자, 간기를 보내고 나면은 세포 분열을 준비했지. DNA도 복제했고 분열을 준비하면서 이제 실제로 분열기가 들어가는데, 이 분열기 자체도 순서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핵이 분열되는 시기야. 핵. 자, 세포 내의 중심부에 핵이 먼저 분열을 하게 돼. 그래서 핵이 분열하는 시기를 핵분열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단계로 좀 구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세포 분열, 이 핵분열을 하는 시기는 첫 번째로 전기부터 시작해서, 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리고 말기까지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핵이 분열이 되고, 마지막으로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자, 세포질 분열은 뭐냐면은, 세포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세포가 한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 중심부에 핵이 있다고. 그럼 얘가 먼저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고 다른 소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마저도 다 분열이 되면은 완벽하게 세포가 분열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핵분열, 근데 그때 시기가 전기, 중기, 후기까지 가는 거고, 후기에서 말기 넘어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하나의 세포는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질 건데, 이 결과, 즉 만들어지는 세포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딸세포라고 할 거야. 딸세포라고 얘기한다. 자, 딸세포, 우리 아들, 딸 할 때 그 딸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한 결과 만들어지는 세포를 딸세포라고 얘기하고,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지는 딸세포의 개수가 조금 달라. 그래서 일단은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세포 분열을 한 결과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이제
얘네 DNA가 복제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DNA 복제가 이뤄지고 2배가 된 상태에서 각각 나눠져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하나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세포질이 분열될 때, 즉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있잖아. 말기가 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동물과 식물이 조금 달라, 분열하는 방법이.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구분 짓는 거, 이렇게 요거를 이제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질이 세포 질이 함입돼서, 세포질 또는 세포막이 함입 또는 만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동물 세포는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우리가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조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세포질이나 또는 세포막이 이렇게 안쪽으로 만입이 된다 그래. 이걸 함입이라 그래.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요거를 세포질 함입, 세포질 만입, 동물 세포가 하는 세포질 분열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식으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게 동물 세포가 하는 분열 방법이고, 세포질 분열 방법이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세포판이라는 걸 만들어. 세포판을 형성해서, 자, 세포판을 형성해서 세포질 분열을 세포질 분열을 할 건데, 식물 세포는 보통 네모나게 생겼지. 이렇게 딱딱하게.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이 식물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자, 가운데 이 중심부부터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바깥쪽으로 향하게 돼. 이 세포판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제 세포판을 만들면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하는 그 세포질 분열이 시작하는 것이 안에서부터 시작하냐, 바깥에서부터 시작하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동물 세포가 분열하는 거, 식물 세포가 분열하는 걸로 나눠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이 과정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건데, 요 기본적인 내용, 지금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 왜 세포 분열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 세포 분열을 생장 또는 생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포의 분열하는 그 주기라는 거, 세포의 주기라는 거는 크게 간기, 분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기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는 분열기인데, 그 분열기가 이제 이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동물과 식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이 말기 부분에 실제로 나눠지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이거 지우고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보자. 자, 체세포 분열 이제 시작을 하자. 앞서 배웠던 그 세포 분열의 그 첫 번째 체세포 분열. 일단은 우리가 체세포 분열의 특징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 체세포 분열은 있잖아, 크게 그 동물과 식물이 하는 게 좀 다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동물이 하는 체세포 분열과 식물이 하는 체세포 분열이 조금 달라. 자,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동물이 체세포 분열하는 곳은 온몸에서 다 분열을 할 수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분열을 하지 못하고 특정한 지점, 즉 생장점, 생장을 하는 부분, 생장점과 그 다음에 형성층 에서만 분열을 한다 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상대 생장이라 그래서, 상대 생장, 자, 부위별로 생장하는 속도가 조금 달라. 예를 들면 이제 머리, 아기 때 보면은 우리 머리의 크기와 몸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점점 커 나가면서, 머리는 조금밖에 크지 않지만 몸의 팔의 길이 또는 몸의 길이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장하는 속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서 배웠던 핵상. 자, 핵상이 EN에서 EN으로 변화가 없다. 핵상에 변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놓읍시다. 자, EN에서 EN. 왜냐면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세포가 더 나와야 돼. 계속해서 내 몸이 이제 커 나가면서 생장하면서 나와 똑같은 그 세포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포의 수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핵상의 수 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한 번 복제해서 1회 복제, 한 번 복제해서
만들어진다. 그 딸세포를 만든다.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세포 분열의 그 특징,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재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생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생식이 될 수 있다. 단세포만 가능하다. 단세포 같은 경우는 생식이 된다.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다. 이렇게 특징 4가지를 먼저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과정.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먼저 볼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분열기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있었지. 그래서 여기 과정이 간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중기, 여기 후기. 저기 전기를 빼먹었구나. 자, 여기서 간기,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리고 말기까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후기. 이 다음에는 여기로 내려와서 이제 딸세포를 만들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말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말기. 이렇게 우리가 크게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이 하나의 칸은 우리가 그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간기 때는 있잖아. 간기 때는 이 안에 핵이 들어있는데, 이 핵이 핵막으로 쌓여 있어서 이 내부를 볼 수가 없어. 자, 세포 분열을 하는 그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과정이 간기 속에서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간기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DNA가 실제로 복제가 일어나고 있어. 핵 내부에서 DNA가 복제가 되는 시기다. 하지만 이 내부는 관찰할 수 없다. 왜? 이 핵막과 인이라는 물질이 이 핵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를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자, 분열이 준비가 끝났어. 간기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분열기가 시작되겠지. 여기는 간기, 이제부터 분열기가 되는 건데, 분열기 시작해서 그 체세포 분열의 전기 때 핵막과 인이라는 이 물질이 없어지면서 이 내부가 이제 핵 내부가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핵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둘러싸였던 이 핵막과 핵막과 인이 전기 때는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이걸 소실되었다라고 하거든. 핵막과 인이 소실되었다.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겠지. 자,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염색체를 이제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핵막이 이렇게 있었지만, 핵이 있었지만 이 핵 안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이 안에서 염색체가 딱 나타나는데, 자, 염색체는 이렇게 해서 DNA가 복제가 된 상태가 되겠지. DNA가 복제가 된 상태.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이 상동 염색체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크기가 다른 거 하나 더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2에는 46개의 핵상을 가지고 있지만,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할게. 근데 얘도 상동으로 이루고 있으니까 엄마 거가 하나 이렇게. 자, 흰색은 내가 아빠 거, 아빠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엄마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사람의 세포 안에는 상동 염색체 쌍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해서 총 23쌍, 성염색체까지 23쌍, 총 46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얘들이 짠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얘는 지금 복제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복제가 되기 전,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있지 않지만 복제가 되기 전에는 아빠 거 하나, 그 다음에 엄마 거 하나가 상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분체가 상동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짠 것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상동이고 얘도 상동이야. 근데 얘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복제가 되면서 딱 보는 모습이 이 모습부터 보는 거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 전기 때는 핵막과 인이 소실되면서 염색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의 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방추사가 만들어져. 방추사. 자, 이 방추사는 뭐냐면은 방추사가 형성되는데, 자, 이 안에 염색체의 중심부에 있는 게 동원체라는 물질이었어. 동원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동원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분열할 때 동원체 부분에 이 방추사가 달라붙어서
동원체를 끌고 가거든. 동원체를 끌고 가면서 얘들이 분열이 양쪽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때 만들어지는 게 방추사. 방추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감수분열이네. 체세포 분열 전기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요 특징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합시다. 체세포 분열 전기 때는 핵막과 인이 소실되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방추사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게 전기 때 나타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중기 때. 자, 중기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자,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염색체들이 세포의 중앙 부분에 배열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하냐면은 요렇게 그 중앙 부분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도 조그마한 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 또 염색체 4개가 딱 중앙에, 정중앙에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그 세포 중앙에 배열, 세포의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한다. 중앙에 배열. 이걸 또는 뭐라 그러면 적도. 지구에서 적도할 때 그 적도 같은 거야. 그래서 딱 중심 부분에 배열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방추사와 동원체가 결합이 돼. 염색체에 붙어버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 동원체 부분에 방추사가 와서 달라붙는 거지. 끌고 갈 준비를 하는 거야. 분열을 하려면은 얘네들을 이제 나눠 가야 되는데, 끌고 갈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방추사가 동원체에 달라붙는다.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는다. 접합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방추사와 염색체가 접합된다. 방추사, 그 다음에 사실은 동원체, 근데 이제 염색체라고 하면 방추사와 염색체가 뭐 결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결합. 염색체에서 사실은 동원체를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딱 끌고 갈 준비를 해서 딱 붙어버려서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할 거야. 후기 때. 자, 근데 중기 때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관찰하기 매우 좋은 시기. 관찰 시기로서 관찰하는 시기 중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정의합시다. 관찰하는 시기가 가장 좋다. 왜냐면은 세포의 딱 정중앙에 배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가장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 있어. 그런데 관찰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 그 분열기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기가 돼. 중기 때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딱 분열하기 직전에 이렇게 짜르르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이제 후기야, 후기. 자, 후기 때는 이렇게 이 방추사가 동원체를 끌고 양쪽으로 끌고 가버리거든. 그런데 이때 봐봐.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방추사가 염색체를 끌고 가지, 양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끌려가는 놈이 요렇게 끌려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끌려올 거고, 여기 이제 하나가 또 끌려오겠고, 여기도 끌려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놈 끌려오겠고, 여기도 끌려오겠고, 그리고 얘도 끌려오겠고. 자, 이렇게 해서 방추사가 양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래. 양극으로. 가운데 부분에 배열했던 놈들이 양극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양극으로 이동. 방추사가 쭉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체를 나눠서 가져와. 근데 자,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뭐가 분리되는지를 봐야 돼. 봐봐. 얘는 지금 염색 분체가 나눠졌지.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앞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염색 분체들은 서로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고. 그치? 여기서 이 하나가 한 가닥, 요 한 가닥이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전자의 구성이 완전하게 동일해. 근데 동일한 놈들이 서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와 얘는 유전자가 서로 같은 거지.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이제 갈라지게 돼. 이렇게. 이 갈라지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거야. 자, 후기 때 양쪽 극으로 끌고 가서 분열이 되면 말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근데 앞서 배웠던 것처럼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분열이 될 거고, 식물 같은 경우는 중심부부터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바깥쪽으로 분열이 된다는 거. 앞서 얘기했던 거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자, 그러면 말기 볼게, 말기. 자, 이제 말기가 되면은 얘네들이 갈라져서 나눠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여기 들어있는 염색체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얘도 있었고, 조그마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엄마 거에서 온 거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상동이 다시 하나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세포 분열 결과 지금 말기까지 왔지? 말기까지 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든 거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유전자의 구성, 봐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이 양쪽에 있는 놈들은 서로 유전자가 같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다시 그대로 나눠져 들어가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유전자 구성은 완전히 동일하겠지. 그치? 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야. 유전적으로 얘네들의 그 유전자는 이 두 개의 딸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완전히 동일해. 즉, 세포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 결과, 원래 처음에 우리가 있었던 게 요거였단 말이야. 원래 이게 있었지. 그치? 요게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고. 두 개로. 맞지? 두 개로 똑같은 유전자 구성이 나오게 되는 거지. 딸 세포의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해. 즉, 모세포와도 동일하고, 딸 세포끼리도 동일하겠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 계속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데 그 세포의 유전자 구성이 당연히 나랑 같아야겠지. 원래 거랑 동일해야겠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결과 만들어진 딸 세포는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게 큰 특징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핵상 변화야. 핵상 변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될 거야. 자, 핵상 변화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얘의 핵상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얘는 핵상을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간기 때는 우리가 아직 복제가 되기 전 시기지. 그러니까 얘는 EN이라고 쓰겠지. 상동이 한 쌍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염색체 개수는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2에는 4 이렇게 쓴다고. 근데 자, 저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면서 복제가 됐기 때문에 얘도 핵상의 수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얘도 똑같이 2에는 4야. 맞지? 왜? 상동 한 쌍, 그 다음에 두 쌍, 그리고 염색체 전체 개수 4개잖아. 근데 분명히 DNA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제가 됐기 때문에 분체의 수는 증가했단 말이야. 맞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증가한 거냐면 분체의 수가 증가했어. 하지만 핵상의 변화는 없단 말이야. 여기서는 일단 2에는 4, 2에는 4라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잖아. 가로치고 분체의 수를 써줄게. 분체의 수. 자, 가로치고 쓰는 거는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너네도 이제 이걸 써서 표현해가지고 읽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는 2에는 4의 분체수가 4개였지만 얘는 2에는 4인데 분체수가 8개가 되지. 그치? 뒤에 그 얘기는 DNA 양이 2배로 늘어났다는 뜻이. DNA가 복제가 돼서 2배로 늘어났다. 분체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자, 얘도 쓰면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이 2에는 4를 쓰고 가로치고 8을 쓰면 되겠지? 자, 후기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쓸게. 2n은 4 가로치고 8. 여긴 조금 애매한 식이지. 나눠지기 직전 식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2n은 4, 8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사실은 이제 염색 개수가 나눠져가지고 조금 애매한 식이긴 해.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후기에서 말기까지 가는 거야. 자, 말기에서 하나의 딸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상은 어떻게 되니? 얘 2n은 4라고 쓰면 되겠지? 얘도 2n은 4라고 쓰면 되는데 염색 분체의 수가 4개로 분체 수가 4개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그 결과 세포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 결과 처음에 있었던 이 유전자의 그 구성 또는 핵상의 수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오는 세포가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니까 체세포 분열을 하니까 세포의 수는 2개로 세포 수가 증가했지. 하지만 유전자의 구성 또는 핵상의 변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결과 2n에서 2n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리고 딸 세포는 2개가 생긴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핵상의 수의 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여기서 왜 얘가 2n은 4에서 복제되고 다시 2n은 4로 떨어지냐면은 그 이유가 바로 분체의 분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거 기억합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있잖아. 염색 분체는 이렇게 그 복제가 되는 거는,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와 얘의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분열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놈 한 놈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결국 얘와 얘의 유전자 구성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니까 분체 분리가 가지는 의미는 핵상의 수의 변화가 없다는 걸로 조금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거야. 그래서 분체 분리라는 내가 말을 했던 거 꼭 기억합시다. 얘네들이 쭈루룩 배열하면서 이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부분이 감수 분열 때는 조금 다를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줄 정리 잘 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 이거는 자, Y축에 들어가는 DNA의 상대량이에요. 상대량. 자, 상대적으로 세포에 들어있는 DNA가 상대적으로 얼마큼 있냐 이거고, 이건 시간이 될 거야. 시간.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염색체 개수가 있었다가 얘가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2배로 증가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복제가 되는 시기. 복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간기가 되겠지. 아, 저기 좀 더 뒤까지가 되겠구나. 자, 어디까지 간기가 되냐면은, 다시 그림을. 자, 어디까지 간기를 봐야 돼? 여기까지. 요 복제가 되는 시기까지를 간기로 봐야겠지? 여기까지가 간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쭉, 분열기. 근데 분열기를 쭉 거치다가 갑자기 DNA가 다시 쭉 떨어지는 시기. 여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건데, 이때가 어디야? 여기 좀 애매한 시기야. 여기는 좀 애매한 시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해 놓을 것 같아. 여기가 바로 후기에서 말기 넘어가는 시기. 즉, 여기는 말기지. 여기는 말기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말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DNA 양이, 여기서, 여기를 1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 2가 되는 거지. 2배로 복제가 돼서 분열한 결과 다시 1로 떨어진다. 하지만 딸세포는 2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는 생식세포 분열까지 정리할게. 자, 정리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생식세포 분열, 여기 내용을 정리를 하자. 일단은 그 앞서 우리가 세포 분열, 그리고 체세포 분열,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 분열까지 이제 보는 건데,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 해야 돼. 감수분열. 같은 말이야.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분열하는 거야. 수가 감소한다는 거. 수가 감소하는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의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장소. 자, 얘는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지. 생식기관인데, 이 생식기관을 두 가지로 좀 분리합시다. 먼저 동물과 그리고 식물의 생식기관이 다른데, 동물 같은 경우는 생식기관이 어디냐면은 정소 그리고 난소, 이 두 부분에서 남자는 정소에서 여자는 난소에서 이제 그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났지만 얘는 특정한 기관에서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꽃밥과 밑씨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 기간이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있잖아, 특징. 자, 핵상의 수가 2n에서 n으로 감소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2n에서 2n으로 유지가 됐는데, 얘는 2n에서 n으로 핵상의 수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한 번 복제해서 2회, 연속 2회 분열, 연속 분열을 한다는 거. 자,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복제해서 한 번 분열했는데, 얘는 한 번 복제하고 2번을 연속해서 분열한다. 한 번 복제, 한 번 분열이 아니라 한 번 복제해서 2번 연속 분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회 연속 분열을 하면서 핵상의 수가 감소하니까 세대를 거듭해도 핵상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겠지. 핵상의 수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얘네들의 분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회 연속 분열이지.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을 감수 제1 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수 제2 분열. 이렇게 해서 분열을 2번을 하게 되는 거지. 연속 분열을.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감수 제1 분열 첫 번째 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냐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상동이 분리가 돼. 미리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수 제2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면 분체가 분리가 돼. 분체 분리. 자, 앞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에서 뭐가 분리됐지? 분체가 분리됐잖아. 그러니까 분체가 분리하면서 얘는 핵상의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 그치? 분체는 자 염색체 구성이 같기 때문에 분리가 되더라도 동일한 염색체 그 유전자 구성이 나온다고 했잖아. 자, 첫 번째 이 상동이 분리가 되면서 2n에서 n으로 감소해. 첫 번째 분리에서. 첫 번째 감수 제1분할 때 2n에서 n으로 핵상의 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에서는 n에서 그대로 n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부분. 이 과정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 자,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자, 이제 그림이 좀 많아서 두 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기, 감수제물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리고 여기 후기. 그치? 간기, 전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여기가 말기지. 그치? 말기.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감수제 1분열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분열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순서를 좀 보면은 감수 제1분열이 이제 간기는 공통이고 여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제1분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거든. 그거를 이제 여기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여기까지 볼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감수 1분열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이제 가로치고 1이라고 써줄게. 1. 여기가 1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1분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제 2분열. 여기는 제 2분열. 제 2분열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 더 분열한다는 거지. 자, 간기 없이 그냥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시 한번 분열기. 됐지? 이렇게 해서 연속 2회 분열을 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먼저 얘는 봐봐. 첫 번째, 그러니까 과정은 체세포 분열과 거의 비슷하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는 여기 핵막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간기 때는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자, 여기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 DNA 복제. 그리고 감수제 1분열 전기가 딱 되면서, 이제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여기서 염색체가 나타날 건데, 그때 염색체를, 봐봐. 요렇게. 아빠 거 하나, 마찬가지야. 엄마 거 하나.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있잖아. 이 상동 염색체, 이 두 염색체가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둘이 붙어버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이 둘이 붙어버리는 모양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 상동 염색끼리 뭐해? 접합,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작은 놈도 이렇게 붙어버려.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이게 감수 제1분열 전기 때야. 자, 생식세포 분열 전기 때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 둘이 붙어버려.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거든? 둘이 붙어버려. 그럼 붙어버리면서 하나의 염색체처럼 보이는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감수 제1분열의 특징이야. 전기 때의 특징, 전기야. 전기 이 시기를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어버리면서 이가 염색체 또는 얘는 지금 염색 분체가 4개이기 때문에 4분 염색체란 말도 쓴다. 4분 염색체, 이가 염색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얘네들은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이 두 놈이 서로 붙어버리게 돼.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의 염색체처럼 보이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거 또는 4분 염색체라고 얘기한다는 거.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기억을 꼭 해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똑같이 방추사 만들어. 여기서 방추사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나머지는 다 전부 똑같고 여기서 이가 염색체 만들어주는 부분만 감수 제1분열 전기의 특징이라는 거. 자, 기억해 놓읍시다. 얘들이 둘이 붙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중기가 되면은 이제 체세포 같은 경우는 적도면에 중심부, 세포 중앙에 배열됐지?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 중앙에 배열하게 돼. 그래서 세포 분야 중앙 부분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데 둘이가 이 상동끼리가 붙어있는 모양이 그냥 이제 중심부로 배열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둘이 붙어버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 염색, 그 이가 염색체 내에서, 이가 염색체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엄마 거에서 받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붙어서, 상동끼리 붙어버려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염색 분체. 자, 하나는 이 흰색으로 표시한 거는 아빠 거였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엄마 거였어. 둘이 붙어버렸는데 아빠 거와 엄마 거의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른 거야. 근데 이 분체끼리의 유전자 구성은 서로 같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아빠 거와 이 두 놈의 유전자 구성은 같고 엄마 거의 이 유전자의 구성은 아빠 거랑은 다르겠지. 근데 분체, 이 각각의 아빠 거의 분체 거, 엄마 거의 분체 거는 각각 서로 같은 거야. 하나가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얘들이 적도에 배열하고 방추사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양극으로 끌고 가는데, 자, 뭐가 분리가 된다 그랬지? 감수세 1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냐면 상동이 분리가 된다 그랬잖아. 상동이. 그래서 아빠 거, 엄마 거 이 상동 염색끼리 붙어있던 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동 분리라고 하는 거지. 상동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핵상의 수가, 상동은 핵상의 수가 2n이란 얘기는 뭐야? 같은 짝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었지. 그지?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게 2n의 의미였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분리가 되면은 각각 상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n, 핵상의 수가 n으로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동 분리가 되면서 2n에서 n으로 감소한다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2n에서 n으로 감소하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후기가 되잖아? 양극으로 이동하지. 근데 양극으로 이동한 놈들을 보면은, 자, 요렇게, 요 놈이 아빠께 이제 염색체랑 온전히 다 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엄마께 하나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양쪽으로. 됐어? 그리고 여기도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거 하나, 엄마 거에서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이거 아무래도 방추사 끌고 가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양극으로 나눠버린단 말이야. 이게 후기 때 일어나는 거지. 후기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이제 세포질이 분열되겠지. 여기서 세포질이 분열돼서 나눠지는 건데,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을 알겠지? 아까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과 다른 게 뭐냐? 여기서 상동이 분리가 된다. 상동이 분리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핵상의 수가 감소할 것이다. 얘는 짝이 없잖아. 여기 얘가 나눠져서 결과적으로 이 말기 때 들어가는 세포는, 자, 뭐가 들어오냐면 얘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겠고, 작은 거 하나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여기는 엄마 거구나. 엄마 거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핵상의 수가 2n이 될 수가 없지. 크기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n이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있잖아, 사실 여기서도 말기 때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감수 제2분열로 넘어가면서 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또 거치는데 비슷한 거야. 얘가 이제 나눠졌지. 나눠지면서 방추사 다시 만들어가지고 적도에 배열한 다음에 다시 양극으로 끌고 가버려. 이게 이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는 거죠. 여기서는 제2분열 때는 그 다시 한 번에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만 보자는 거지. 결과적으로. 자, 어떤 식으로 배열할 거냐면 우리가, 나는 지금 그림을 바로 그냥 그릴게요. 여기다. 얘가 이제 그 제2분열 말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마찬가지로 적도면에 배열하게 돼. 말기랑 똑같아. 여기, 중기 때랑 똑같이 돼. 그래서 여기, 이게 첫 번째 게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적도 중앙에 배열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 것도 여기 이렇게 적도간 중앙에, 세포의 딱 중앙에 배열해서 끌고 가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방추사가 와서 달라붙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끌고 가고 간단 말이야. 얘도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 이제 뭐가 분리가 되니? 여기서부터 말기에서 제 2분을 넘어갈 때는, 자, 뭐가 분리되는데? 분체가 분리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다? 분체 분리. 그래서 이제 2분열로 넘어오면서 분체가 분리가 된다. 분체.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체가 분리가 되면은 핵상의 수의 변화가 없었어. 그냥 얘는 지금 얘 자체가 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n에서 n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개의 딸세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분열이 한번 더 일어났으니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 하나 오는 거는 이 분체 중에 하나, 그 하나의 그 큰 염색체 중에서 분체 하나가 여기 오지? 여기 하나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작은 거 하나가 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엄마께 분체가 하나 오고, 여기도 분체가 하나, 작은 게 하나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 거야. 자, 이게 지금 마지막 결과야. 딸세포 몇 개 만들었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었어.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4개 중에 하나가 이제 가는 거지. 수정을 할 때. 자, 다시 여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간기 똑같아. 그 다음에 전기 때 이가 염색체 만들어지는 부분, 이가 염색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중기 때 적도면에 배열하고 갈라진 이제 분열이 될 건데, 그때 뭐가 분리가 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압박과 엄마께 완전 나눠져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후기에서 갈라져 가지고 나온 이 결과, 이 감수 제 1분열이 끝났을 때, 1분열이 끝났을 때 이 딸세포 2개는 자 요런 모양이 될 거라고. 이걸 너네가 직접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압박계 어디로 가고 엄박계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는 원래 있던 복제된 염색체 중에서 압박 거만 이쪽으로 왔고 여기는 엄막 거만 왔기 때문에 감수 제1분열이 끝났을 때 여기서의 얘네들의 두 딸세포의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지. 여기는 압박계 왔고 여기는 엄막계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2분열로 넘어가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들었을 때는 자 얘네끼리는 같지. 얘네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 분체가 분리됐기 때문이야. 이거는 분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분체 분리 체세포 분열과 똑같아. 분체가 분리가 되면은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 하나가 갈라져서 분열돼서 나오는 이 2개의 세포는 서로 유전자 구성이 동일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들끼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얘네 둘이가 서로 같지는 않다는 거지. 왜냐? 처음부터 하나는 아빠 거부터 엄마 거 받았기 때문에 아빠 거 엄마 거는 염색체가 서로 그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는 거지. 자, 간기 때 이거 그림 안 그렸네. 원래 있었던 거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얘네들이 다시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이때 이 두 상동은 하나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에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전자 구성이 같진 않다. 근데 복제가 되면은 이 둘의 분체는 같아진다. 유전자 구성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적도 분열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분열 때 다시 한번, 첫 번째 분열 때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서 상동이 분리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지.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거야.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줘야 될 게 핵상수의 변화지. 핵상의 변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핵상 쓰면 어떻게 되니? 얘는 n이 상동이니까 4가 되지. 가로치고 뭐 한다 그랬냐면 분체수 쓴다 그랬지. 가로치고 분체수. 자, 여기도 봐봐. 여기 얘가 붙어가지고 하나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은 4인데 복제가 됐으니까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복제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n은 4, 염색체 개수 4, 그 다음에 분체수 8개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올 거야. 여기도가 좀 애매한 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도 2에는 4, 8을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눠졌어. 감수 제1분열 끝났어. 끝나고 나눠진 결과, 얘는 어떻게 쓴다? n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n만 쓰는 거야. n은.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뭐라고 써? 염색체 개수 몇 개? 총 2개. 그치? 근데 분체수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서 제1분열 끝나면서 2에는 4, 8짜리가 n은 2짜리 4로 바뀌었어.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n은 2 가로치고 4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2n에서 n으로 바뀌었지. 감수 제1분열이 끝나면서 상동이 분리가 되면서 2n에서 n으로 바뀌었다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자, 제2분열 때는 얘 봐봐. n은 2, 4가 분체수가 반으로 줄었지 또.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하면 돼? n은 2, 자 상동이 없어. 그 다음에 염색체 개수 2개야. 근데 분체수도 2개야. 이렇게 n은 2, 4짜리가 다시 한번 n은 2, 2짜리 2개로 나눠지는 거지. DNA 양이 줄어드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n은 2, 2, n은 2에 2. 자, 핵상의 수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어려울 거야 이게. 자, 2에는 4짜리가 다시 얘가 분체수가 4개였는데 복제가 돼서 8개가 됐어. 근데 그래도 2에는 4, 핵상 변화 없어. 여기서 핵상 변화 없어. 근데 얘네들이 나눠져 가니까, 얘네들이 이 상동이 붙었던 애들이 상동끼리 나눠져 가니까, 상동이 나눠져 가니까 여기서 나눠진 결과는 n으로 바뀌었다. 2n에서 n으로 갔다. 그 다음에 염색 개수 2. 하지만 DNA 양은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4개가 되겠지. 분체 개수 세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분열했어. 그러면은 핵상수 변화 없지. n.
영역치수 변화 없지 2. 근데 DNA 양만 또 다시 줄어드는 거지. 분체가 분리되면서 핵상의 수가 변화가 없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감수 분열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인데 여기 이 뒷부분에는 살짝 생략을 했어. 그리고 이게 다루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분열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얘네들이 있잖아. 이거 하나는 정리하고 넘어갈게. 그 왜 결과적으로 딸세포가 4개의 딸세포가 왜 N은 이 자리를 만드냐면은, 자, 이걸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리가 좀 모자라니까 여기다 쓸게.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는데 각각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고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수정해가지고 하나의 그 자식을 만들겠지. 그런데 아빠에서부터 오는 거는 2N은 4고, 2N은 4지 말고 전체 개수로 하자. 사람이니까 2N은 46이고 얘도 2N은 46을 준단 말이야. 가지고 있단 말이야. 2N은 46, 얘는 46.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 둘이 수정을 해서 생식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손을 만들었을 때는 자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2에는 4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각각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줘서 하나의 자손을 만들었을 때는 2에는 46, 2에는 46 둘이 와버리면 4n 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되냐, 수정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생식세포가 정자가 n은 23을 가지고 와. 그치? 여기서 결과 2n 4짜리가 n은 2짜리로 변하는 것처럼 여기서 2n 46이 n은 23을 하나 보내고 정자를 보내고 n은 23을 하나 난자지 얘가 하나 보내서 둘이 결합이 돼서 2n 46이 다시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개체의 핵상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세대가 거듭해 자손을 계속 낳아도 핵상의 수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핵상을 줄여버려서 반으로 줄여서 각각 생세포를 만들고 그 둘이 수정을 하고 그래서 2N 46. 그 결과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결국에는 하나의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씩을 받아온 거고 내가 다시 자손을 만들 때 생세포를 만들 때는 또 이거를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내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감수 분열의 과정을 정리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프도 하나 볼게. DNA 상대랑 아까랑 똑같은 건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크게 봐봐. 여기서 시작해서 복제되고 가서 나눠지고 또 한 번 더 나눠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야. 자, 다시 여기를 이제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여기 2로 하자. 여기를 2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돼. 복제가 돼서. 그리고 나서 쭉 유지가 돼서 여기서 제 2분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가 좀 줄어들지. 여기서 그래서 1까지 떨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시기를 좀 봤을 때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 간기가 되겠지. 간기. 근데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제 1분열. 제 1분열. 후.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부분이 제 2분열. 제 2분열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준비해서, 한번 복제해서, 여기서 복제 이렇게 하고, 한번 복제해서 1분열, 2분열 연속적으로 2회 분열한다. 그럼 그때 핵상의 수의 변화가 여기서는 2n에서 n으로 떨어지고 1분열 거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열에서 n에서 n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요 정도 정리 다 해놓으면은 헷갈리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잘 정리해놔야 돼.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거야. 여기 생식 파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이걸 이제 비교하는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이 체세포 분열에 왜 하냐. 일단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생장하고, 그 다음에 재생하고, 그치? 일부 단세포는 생식으로 쓴다는 거. 쓰지 않을게. 일단 이 체세포 분열의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 체세포 분열의 주목적이 뭐냐면 생장과 재생이니까. 그리고 얘는 한 번 복제해서 한 번 분열한다. 1회 분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생세포 같은 경우는 뭘 하기 위해서? 생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복제를 해서 2회 분열을 한다. 연속 2회 분열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핵상의 변화. 얘 같은 경우는 핵상의 변화를 봤을 때는,
자, 얘는 2n에서 2n으로 유지가 되는데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2n에서 n에서 다시 한번 n까지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핵상의 수가 결과적으로는 2n에서 n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겠지? 자, 염색체 수의 변화. 염색체의 수는 사람으로 따질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얘는 46개에서 46개로 떨어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46에서 23에서 23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에 개수를 봤을 때는 46에서 23에서 23으로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염색체 수는 이렇지만 분체 수는 지금 변하는 거 내가 가로치고 써준 거 있잖아. 염색체 수는 4, 4, 4 해서 2, 2로 가는데 분체 수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복제가 되는 것까지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딸세포. 만들어지는 결과의 딸세포는 여기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하지만 여기선 4개가 나온다. 만들어진 결과 딸세포는 4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장소, 이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세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나지만 생식세포는 생식기관, 사람으로 따지면 정손안소, 생식기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세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4단원 생식과 발생 내용이 전부 다 끝났지? 특히 그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쪽은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너네들이 이 체세포 분열이나 또는 감수 분열을 직접 그려보면 좋아. 지금 내가 색깔 구분해가지고 흰색은 아빠 거, 노란색은 엄마 거로 구분해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나눠진지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직접 그려서 너네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직접 그려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세세하게 좀 따져서 이해하면은 더 정리하기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정리 좀 잘 해놓읍시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어.